효과적으로 다루고 있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페이퍼의 주 저자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소속이며 세이지메이커 그 네오 팀에 소속된 연구원분이라고 합니다. 그 아카이브의 페이퍼는 이번 달에 퍼블리시가 되었는데 작년 12월에 열린 이제 TVM 컨퍼런스 2020년 거기에서 튜토리얼 세션이나 이런 식으로 이미 공개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TVM 다큐멘테이션 내에서도 좀 해당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퍼의 목적은 주로 이제 하드웨어 벤더의 시점에서 조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페이퍼에서 소개하고 있는 프로블럼 세팅은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스터디 분들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 이제 딥러닝이 그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이제 컴퓨팅 환경을 가리지 않고 많이 적용되고 있어서 이제 이를 효율적이고 좀 빠르게 연산하고자 하는 어떤 엑셀러레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하드웨어 그 벤더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그 하드웨어를 좀 효율적으로 드라이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이 컴파일러 개발이 됩니다. 이제 자사의 하드웨어의 어떤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풀스택 컴파일러의 개발은 매우 타임 컨스밍하고 이제 최근 이제 뭐 비주얼 트랜스포머라던가 MLP 믹서 이런 식의 예시와 같이 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딥러닝의 아키텍처의 변화는 하드웨어 벤더가 이를 따라가면서 지원을 하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를 이제 미니멈 에포트로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페이퍼에서 솔루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하드웨어 벤더가 아닌 좀 DLC를 사용하는 일반 유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전 특정 타스크나 아니면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커널이 지원하지 않거나 좀 비효율적으로 구현되어서 어떤 바틀렉이 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어프로치로 이를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failing to execute이라고 이제 즉 특정 오퍼레이션 혹은 구조가 이제 특정 엑셀러레이트에서 아예 미지화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실행에 불가한 상태를 이런 문제로 정리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inefficient to execute이라고 정리를 하는 상태로 이제 구현은 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컨트롤 로직이 아니라서 퍼포먼스 드랍이나 아니면 버틀렉이 좀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demanding 하드웨어 벤더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 풀스택 컴파일러를 계속해서 개발하면 이제 여러 문제를 좀 해결하기가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컴파일러에서 했던 어떤 동일한 작업들을 리인벤트하는 작업의 연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BYOC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를 이제 좀 심플한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딥러닝 컴파일러를 쉐어드 파트랑 이제 엑셀러레이터 익스클루시브 파트로 이제 나누어 다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하드웨어 익스클루시브한 것을 최소화하고 좀 쉐어드 파트를 좀 최대한 많이 씀으로써 미니멀 에포트로 하드웨어 커버리지를 높이자는 것을 이제 BYOC 프레임워크의 디자인 필로소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피규어는 다들 잘 아시는 서베이 페이퍼에서 정리한 이제 DLC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인데요. 이제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백엔드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파트만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BYOC 프레임워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작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 코드 제너레이션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 앞부분의 결과물인 이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을 적절하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BYOC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나타내고 있는 이 피겨 2를 보시면은 앞부분, 그러니까 DLC 그 프론트엔드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기존 DLC 코드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을 아니면 추가한 코드 제너레이터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를 나누는 그래프 파티셔닝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각각을 서브 모듈로 코드를 생성을 하고 이를 런타임 모듈로 묶어서 이제 익스큐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BYOC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그래프 파티셔닝에서 그래프를 서브 그래프로 나누고 서브 그래프를 DLC 호스트 혹은 호스트 코드 제너레이션 혹은 이제 엑셀러레이터의 코드 제너레이션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결정을 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후 엑셀러레이터의 코드 제너레이션을 사용할 서브 그래프가 정해졌으므로 이제 엑셀러레이터 스페시픽한 그런 프로세싱을 좀 진행을 하고 그 각각 코드 제너레이션을 이제 해서 이를 묶어서 이제 모노리스틱한 익스큐터블 모듈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러한 모듈을 이제 매니징해서 실제 어떤 그 타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 런타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프 파티셔닝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베이직한 내용은 그 아키텍처 프렌들리한 부분만 오프로드해서 악셀러레이터의 그런 코드 제너레이터에게 넘기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호스트, 즉 이제 기존 딥러닝 컴파일러가 처리하도록 남기게 됩니다. 전체적인 수행 과정은 그 피겨 3에 있는 것과 같이 뭐 패턴 베이스드 그룹핑, 그리고 어노테이션, 코스트 베이스드 파티셔닝 이런 세 가지 크게 모듈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오른쪽 레전드를 보시면은 이제 이 그래프의 예시의 경우에는 그 unsupported operation이 섞여 있는 어떤 심플한 그 CNN 아키텍처를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수행하는 이제 패턴 베이스드 파티션 그룹핑인 경우에는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퍼레이션은 어떤 블락 단위로 묶는 작업인데요. 그 2D 컨볼루션이나 아니면 바이어스 에디션, 아니면 액티베이션 펑션과 같이 이런 CNN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그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커널 내에서 고성능으로 구현된 하나의 어떤 인스트럭션으로 매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핑하여 하드웨어 커널로 수행하게 되면 오버헤드가 줄고 그 일반적으로 엑셀러레이터들은 그렇게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텐시브한 그런 오퍼레이션을 잘 처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 시간상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예시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뭐 2D 컨볼루션, 그리고 바이어스 에디션, 그리고 뭐 렐루 이런 세 개를 하나의 패턴으로 묶어서 그 2D 컨볼루션 패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패턴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패턴 베이스드 그룹핑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의 피겨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통합이 돼서 대체된 그런 그래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후 그 그래프를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하드웨어 커널에서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끼리 묶어주게 되는데요. 그 오른쪽 피겨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 오퍼레이션들을 리전으로 묶어서 리전 1과 그다음에 리전 2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전들을 이제 왼쪽의 예시 코드와 같이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에 이제 어노테이션을 남기게 되고 그 이 부분은 이제 이러한 노드를 엑셀러레이터의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어노테이션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이 되는 모든 오퍼레이션을 하드웨어 코드 제너레이션 단에서 처리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커널이 좀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커널을 로드하는 과정, 아니면 데이터를 트랜스퍼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 연산 속도의 이득보다 이러한 로스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오프의 적절한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코스트 베이스드 파티셔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하드웨어의 스펙과 같이 이제 어떤 리소스 컨스트레인트에 따라서 이런 코스트를 계산을 하는 룰을 추가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이런 피겨와 같이 서브 그래프를 다시 파티셔닝을 하는 그런 캔슬레이션이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트 베이스까지 고려가 된 그래프를 이제 오프로드 펑션으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최종 이제 파티셔닝이 된 그런 그래프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앞서 그래프 파티셔닝을 수행을 해서 이제 서브 그래프로 나누게 되면은 그 하드웨어 커널로 수행을 할 오프로드 펑션들을 이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스페시픽하게 좀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하드웨어가 정해졌기 때문에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기에 그 다음 피처와 같이 뭐 퀀타이제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레이아웃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오퍼레이션 퓨전이나 서브스티튜션 이런 이제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하는 백엔드 옵티마이제이션과 그 일반적인 과정으로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최적화까지 완료된 서브 그래픽 코드를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떤 호스트인 기존 DLC 노드를 트래버싱을 할 때에는 그 일반적인 DLC 그냥 코드 제너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드를 쭉 읽다가 오프로드된 노드를 처리할 때는 타겟 스페시파이된 어떤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코드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좌측의 피겨와 같이 코드 제너레이션이 된 여러 서브 모듈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고 이를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하나의 executable 모듈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된 코드의 포맷은 필요에 따라 이제 여러 포맷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JSON 파일과 같이 TensorRT에서 널리 사용되는 포맷으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저장을 할 수 있고 용도에 따라서 C 코드나 커스터마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디자인 팩터로 좀 원하는 형태로 수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성한 모듈을 실행을 할 때 이 모듈 간의 디펜던스를 효율적으로 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메타데이터 모듈을 도입을 해서 가장 상위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메타데이터 모듈은 하위 모듈이 어떤 하이어러키컬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장 먼저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를 실행을 하면 이제 웨이트 패칭이라던가 이런 작업들이 이니셜라이즈 단계에서 수행이 되고 실행이 시작됩니다. 이후 이제 호스트 서버 모듈을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다가 이렇게 오프로드된 노드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오프로드한 서버 모듈을 인보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피겨의 그 C를 보시면은 그 각각의 서버 모듈 내에서도 이니셜라이즈를 수행을 해야 되고 이게 데이터 패칭이 수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버틀렉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 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이 결과를 저장하거나 뭐 데이터 플로우 같은 처리는 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구성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그 BYOC 프레임워크의 어떤 프로세싱 과정이고요. 그 결과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그 저자들이 이미 이제 기존 DLC와 코드 제네레이터를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임베딩을 할 때 좀 노력을 많이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TVM에 직접 링크를 해보면서 이제 라인스 오브 코드로 카운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제 840 라인즈, 길게는 4,400 라인즈 정도로 이제 코드로 좀 성공적으로 연동을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래 이 테이블은 이제 그래프 파티셔닝을 해서 그 TVM의 프론트엔드 부분과 그 TensorRT 코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한 결과인데요. 그 빨간색 대시 라인으로 표시된 박스는 이제 다들 많이 익숙하실 많이 사용되는 모델들인데요. 그 오프로드 레이시오가 100%이므로 그 사실상 TensorRT에서 모든 오퍼레이션이 100% 지원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테스트 환경이 이제 엔비디아 GPU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했기에 아무래도 이제 TensorRT가 TVM보다는 그 TVM 쿠다를 사용한 것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좋아서 스피드업 레이시오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아래 이제 하늘색 대시라인으로 그린 박스는 오프로드 레이시오가 보시다시피 100%가 아닌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TVM 그 코드 제너레이터 단에서 처리하는 단이 남아있는 그런 노드들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완전히 TVM과 쿠다를 사용한 것보다 이제 스피드업이 상당한 폭으로 좀 많이 달성이 되었고, 이는 이제 소개의 목적이 좀 달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테이블인 경우에는 코스트 베이스드 파티셔닝의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지지만은 이렇게 성능이 좀 그냥 차이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당히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결과는 이제 TVM의 자일링스 BTS AI를 링크를 한 결과인데요. 앞서 TensorRT에 비해서 순수하게 뭐 100% 지원이 되는 케이스가 좀 적었고, 그에 따라 스피드업 레이시오가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이러한 피겨들은 오프로드된 어떤 오퍼레이션의 익스큐션 타임을 측정을 한 것인데, 커널 뭐 런치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트랜스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래 걸려서 좀 버틀렉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페이퍼를 보면서 이제 저희는 벤더사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일반적인 유저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정 엑셀러레이션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미지원 오퍼레이션이 있는 경우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DLC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특정 오퍼레이션에서 버틀렉이 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고성능 커널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좀 임베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코드 제너레이션을 직접 수행을 할 때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용도, 혹은 스페셜 오퍼레이션을 구성을 하였는데 이게 하드웨어 상에서 익스큐션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할 때 한 번쯤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직접 끝까지 수행을 해보지 못해서 좀 프랙티컬하게 얼마나 많이 커버할 수 있는지는 궁금한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에 TVM 컨퍼런스 튜토리얼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뒷부분에 데모를 수행을 하고 있고, 코드는 아직까지 시큐리티 이슈가 있어서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파악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이 리서치 그룹이 TVM이랑 상당히 밀접하게 코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피셜 다큐멘테이션에도 좀 상당히 자세하게 좀 이그젬플이 있어서 TVM과 좀 연동해서 쓰실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근데 그 파티셔닝 하면서 코스트를 산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이 혹시 뭐 어떤 식으로 코스트를 산정을 하는지 논문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을까요? 논문에 소개된 거는 일단은 사실 약간 휴먼 휴리스틱한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냥 네. 룰을 자체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어 그 데모 영상을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어떤 파티셔닝이 된 리전들을 살펴보면서 이 경우에는 굉장히 에디션 연산만 있는데 이렇게 리전으로 잡혀 있다. 그래서 캔슬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딱히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는 거는 소개된 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겟 하드웨어에 따라서 뭐 이거를 어떤 GPU에서는 어떤 정도의 컴플레이션 수행한다 이런
거는 고려가 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네요.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 좀 핸드크래프트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네, 네,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TensorRT 실험에서 이제 TensorRT에서 100% 실행되는 거라고 하면 저게 그냥 TensorRT를 쓴 거예요? 아니면 BYOC를 다 TensorRT로 해서 그 앞에는 TVM을 쓰고 그 어노테이션을 다 100% TensorRT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실행시킨 건가요? 네, 그 앞에는 그 TVM을 프론트엔드 단하고 릴레이 IR까지는 TVM을 사용을 하고요. 그 예. 이후에 TensorRT 그 코드 제너레이터 단으로 다 어노테이션이 돼서 넘어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혼종으로 하면 어차피 다 TensorRT에서 돌릴 거 뭐 좀 더 빠르나요? 약간 뭐 릴레이에 있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이 뭐 도움되는 게 있다 뭐 이런 게 언급된 게 좀 있나요? 그런 이제 언급보다는 약간 이런 언급이 이제 예를 들어 그 보시다시피 모델들이 조금 좀 제너럴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뭐 레지넷 같은 경우는 백본으로 거의 항상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모델들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텐서RT에서 좀 지원이 잘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100%로 잘 넘어가는데 그 뭐 이거 SSD라든가 이런 좀 object detection 모델들은 네, 100% 지원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고 이제 이런 데 좀 유용을 하다라고 포커스를 두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프론트엔드단은 확실히 옵티마이제이션이 TVM이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스피드업 레이시오가 좀 꽤나 있었는데 이게 좀 엄밀하게 비교가 됐다기보다는 그냥 TVM의 쿠다를 묶어서 그냥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거랑 그다음 TVM의 TensorRT를 링크를 해서 사용한 것이 스피드업 레이시오를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쿠다랑 TensorRT 어떤 역할을 비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TensorRT만 비교한 건 아니고 혼종이랑 그냥 TVM 쓴 거랑 이렇게만 비교한 거네요. 네네, 엔드-투-엔드 그 TVM 경우에는 이제 백엔드 단에 쿠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엔비디아 동일한 GPU에서 그냥 그 TVM 플러스 쿠다로 이렇게 익스큐션을 한 거랑 아니면 TVM 플러스 텐서 RT로 이게 제너레이션을 해서 익스큐션 한 거랑 스피드업 레이시오를 비교를 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 GPU 어떤 환경이다 보니까 텐서 RT인 경우에 좀 스피드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까 뭐 코스트 모델이랑 좀 연이은 질문이긴 한데 이게 결국은 TVM에서 이 오퍼레이터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TensorRT를 통해서 실행하는 게 더 빠르니까 약간이라도 스피드업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저 뭐 SSD 512 저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뭐 지원 안 하면 당연히 TensorRT 쓰는 걸 텐데 지원하더라도 TVM이 더 느린 경우에는 뭐 BYOC를 이용해서 TensorRT를 이용한다던가 뭐 이런 게 약간 반영이 되나요? 이쪽에 뭐 코스트 모델이라던가 뭐 그쪽에 휴리스틱하게라도. 네, 오른쪽에 이거 테이블 2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SSD 512 말씀하신 모델이 원래는 이게 그 코스트 베이스드 파티셔닝을 안 할 때에는 그 서브 그래프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턴시가 48ms 정도로 이렇게 익스큐션 타임이 측정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코스트 베이스드 파티셔닝을 해서 그 사실 6개 중에서 5개를 캔슬레이션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5개는 그 굳이 텐서 RT를 사용해서 익스큐션 하는 것보다 그냥 TVM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이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의 서브 그래프만 오프로드를 해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코스트 베이스드 파티셔닝을 했을 때 이게 레이턴시가 거의 3배 가까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TensorRT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그 TVM에 이제 디폴트로 있는 어떤 쿠다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은 약간 휴먼 휴리스틱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은 좀 적절하게 좀 잘 조합을 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럼 저게 다 계속 저 서브 그래프 6개 한 거를 얼마나 캔슬레이션 할지는 계속 엔드 투 엔드로 실행해 보면서 이걸 찾는 건가요? 그 데모 영상을 보니까 그 그래프를 이렇게 좀 읽기 쉬운 형태로 그 어떤
좀 포매팅을 해서 출력을 하고 그냥 거기서 보면서 이 노드는 캔슬레이션을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자분들이. 네, 그런 아, 것을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실행을 하면서 점점 트라이얼 앤 에러를 좀 겪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화에 대한 언급은 사실 좀 많이 없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 채팅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슨 그 AGX에서 실험을 한 것으로 저도 읽었습니다. 그 실험 결과에서 어떤 텐서코어나 뭐 그 MVDLA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좀 스페셜한 백엔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비교를 위해서 TVM에다가 그냥 쿠다 백엔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읽었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그 TVM에다 텐서 RT를 링크를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오토 TVM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도 다 제외를 하고 베이스라인으로는 그냥 TVM에다 쿠다로 가장 디폴트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뭐지? 저기 뭐, 뭐, 이토스? 뭐, 저런 거나 뭐, 엔비디아는 이렇게 그 코드 기여한 LOC가 그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짠다, 뭐 그런 것도 논문에 좀 적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백엔드 컴파일러는 좀 코어 ML 같은 거는 왜 840줄만 고쳐도 이렇게 잘 붙는지랑 텐서RT가 오히려 약간 인터페이스가 앞에 별게 없어가지고 더 잘 붙을 줄 알았는데 되게 구현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이게 언급이 좀 있네요. 그냥 궁금해요, 이거는. 네. 그 제가 그 뒷부분에 링크로 이그샘플 그를 붙여놨는데요. 저도 그거를 좀 읽어보니까 사실 뭐 이스토스라 뭐 텐서RT 같은 상세한 예시는 좀 소개가 안 돼 있고 그 DNLL이랑 좀 링크를 하는 그런 예시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보니까 좀 지원되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동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넘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코드 라인들이 많이 좀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네, 좀 스페셜한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페이퍼에서 따로 언급은 없었고 그냥 네, 그냥 적은 수익 어떤 컴파일러를 엔드 투 엔드로 짜는 것보다는 확연하게 적은 수의 어떤 노력으로 네, 그냥 링크를 할 수 있었다 정도로 언급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그것도 이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애들이 한 건데, 네. 그 다른 데서 양자화된 모델을 이제 어떻게 하면 다이얼렉트를 선언해서 잘 수용을 할까, 그거에 대한 논문이었는데, 거기서도 그 주로 다뤘던 게 첫 번째가 이 코렉트니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용해가지고 실행했는데 이거를 원래 프레임워크에서 했을 때랑 이 결과가 진짜 똑같이 나오냐, 그걸 했을 때 걔네가 어쨌거나 그 캐노니컬라이제이션 하면서 이거 뭐 약간 정교화를 하면서 어쨌거나 공통 포맷을 만들면서 약간은 원래 그 연산자의 그 시퀀스를 잃어버리면서 그 정확도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혼종으로 했을 때랑 그냥 TVM 썼을 때는 이 결과가 완전히 똑같이 나온다, 뭐 이런 걸 검증했나요, 얘네가? 정확도 검증은 네, 거의 정확도 검증에는 약간 데모 영상에서만 봤던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퀀터티브하게 어떤 수치를 재서 비교를 한 것은 못 보았고요. 그냥 모델을 로드해서 똑같이 인퍼런스를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온다 정도로 간단하게 시연을 하고 넘어가는 점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조금 네, 생략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테스트하면서 그 컨볼루션 같은 것들 다크넷에 있는 거 파이토치에서 로딩해가지고 돌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데 실제로 해보면 컨볼루션 트리 같은 것들이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이슈 때문에 뭐 그 뭐였죠, 위노그라드를 쓰냐 안 쓰냐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확도가 똑같이 안 나오더라고요. 플로팅 포인트에서는 값이 조금씩 달라져서 아마 저렇게 헤테로 시스템에서는 값이 똑같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리고 또 뭐 버그라던가 뭐 약간
이슈가 생기면 사실 저게 클로즈에 대한 어떤 컴파일러들인데 이게 디버깅 이런 게 계속 혼종으로 했을 때 잘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지고 예. 혹시 그런 내용들이 좀 저자가 언급을 해놨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좀 네, 이런 스피드 관련한 그러한 부분에만 좀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검증이 확실하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네, 저도 궁금해져서 한번 이후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표에 보면은 그 SSD 300 레즈넷만 그 스피드업이 엄청 드라마틱한데 혹시 뭐 그게 뭐 때문이다 이런 걸 언급을 했나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네, 이유는 상세하게 저도 네,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그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문제 중에 inefficient한 어떤 그런 구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네.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저기 이 표에서 파란색이 혹시 저 오프로드 레이쇼에 빠지는 부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빠지는지 이런 내용은 혹시 없나요? 왜냐면 SSD 같은 경우는 거의 백본 뒤에 컨볼루션 레이어 한 대여섯 개 붙어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가 저렇게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 NMS라고 일단은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오퍼레이션이 있더라고요. 네, 아, 뒤쪽에 그 소프트맥스랑 NMS를 다 포함했을 때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뒤쪽에서 일단 NMS 같은 경우가 그 지원이 되기가 상당히 이제 그 하드웨어 벤더사에서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좀 복잡한 오퍼레이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MS나 그러한 이유들이 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퀀타이제이션을 결국 해서 실행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뭐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뭐 이런 걸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미 양자화된 모델을 실행했다는 건가요? 그 하드웨어 디펜던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네,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익스큐션 타임에서 그냥 네, 퀀타이제이션을 했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백엔드 단에서 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그냥 여기서 서브 모듈 each 서브 모듈마다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네, 봤습니다. 아, 그럼 저 뭐 PTQ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할 때도 그 어노테이션이 뭐 TensorRT라고 하면 그때는 저것도 각각 TVM TensorRT를 혼종해가지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 툴로만 일단 스케일 값 다 계산한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젠 한 걸까요? 아, 이게 이제 그 accelerator specific 하다라는 것을 봐서는 이제 예를 들어 TensorRT로 이렇게 오프로드를 하는 노드인 경우에는 그런 오퍼레이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TensorRT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를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TVM에서 핸들링하는 그런 노드들인 경우에는 TVM에서 따르는 어떤 또 메서드들을 그렇게 수행을 각각 혼종으로 좀 해서 섞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뒤쪽에 그 아까 퍼포먼스 스피드업 관련된 테이블에 보시면 풀 프리시전하고 하프 프리시전이라고 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섞어서 쓴 건 아닌 것 같고 만약 하드웨어에서 인티저 연산 한 바퀴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섞어 쓸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풀 프리시전이랑 하프 프리시전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도 그 자이링스 거는 풀 프리시전으로 돌렸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네. PTQ랑 섞어 쓰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저걸 약간 믹스드 프리시전처럼 안 되면 하드웨어에서 뭐 하프 프리시전만 되면 그냥 그걸 쓰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섞어 쓸 수 있다는 걸 언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 그림은. 여기 내용에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긴 이게 풀 하프니까 뭐 퀀타이제이션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네요. 그냥 그 FP32냐 16이냐 그 정도 수준이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다른 질문인데 그 혹시 이게 그 5월 3일에 올라온 건데 이 페이퍼를 뭐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페이퍼를 선택을 한 게 이제 네, 저도 이번에 이제 발표를 뭘 해야 할지 조금 여러 가지로 두고 그 뭐 엔그래프 관련해서 자료도 좀 살펴보고 그러다가 네, 이게 이제 컨퍼런스에서 네, 지나가면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페이퍼가 올라왔길래 보니까 좀 네, 많이 좀 괜찮은 어떤 어프로치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네, 좀 네, 발표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뭐 당장 하시는 연구나 이걸로 뭐 더 필요해서 찾은 건 아니고 그 내용이 재밌어 보여서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네, 당장 약간 백엔드 쪽에 어떤 옵티마이제이션도 조금 간단하게 뭐 FPGA 베이스드에서 해볼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 핑크라던가 이런 거를 좀 다뤄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좀 아, 써볼 게 있을까 싶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